안녕하세요. 초록이들과 함께 5월을 사랑하는 5월이에요. 오늘은 식린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경험을 토대로 터득하게 된 식물을 잘 기르는 저만의 노하우와 깨알 정보들을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해요. 그 첫 번째로 가장 기본적인 물 주는 방법인데요. 우선 물을 주기만 하면 된다는 마음보다 물을 잘 줘야 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정신 차리고 보니 크고 작은 화분들이 어느새 거실을 가득 메웠어요. 초록이들도 많아진 만큼 물 주는 것이 하나의 일이 돼버렸는데요. 성격 급했던 식초보 시절의 저는 느긋하게 물을 주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쫓기듯 물을 주는 편이었어요. 특히나 큰 화분은 흙의 양도 많아서 들어가는 물의 양도 많기 때문에 주전자로 한가득을 주었었는데요. 이 많은 걸 언제 다 주나 하는 마음에 물을 주면서 나도 모르게 점점 가파라지는 주전자의 기울기. 이게 바로 제가 처음 사용했던 물 주는 주전자였는데요. 주전자 입구 지름이 매우 큰 편이죠. 그냥 사용하지 않는 주전자로 물을 줬었어요. 물 주는 입구가 짧고 지름도 크면 기울였을 때 물이 빠른 속도로 쏟아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흙이 파일 정도로 강한 수압으로 물을 주다 보면 흙 속이 쉽게 말해 물길이 생기게 돼요. 이 물길 그대로 흙이 다시 건조되고 또다시 물을 주게 되었을 때 그 물길 따라 물이 흘러가고, 그렇게 되면 흙이 골고루 촉촉해지기 어려워져서 물을 주는데도 식물이 시들시들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흙이 점점 단단해지는데요. 이렇게 흙이 다져지면 점점 물길은 그대로 굳어져서 결국 흙 속 통기성 부족으로 식물 상태도 나빠지게 돼요. 그럴 때는 분갈이를 해서 흙을 교체해 주거나, 저 같은 경우는 물을 줄 때마다 당분간은 저면관수로 주는데요. 대야에 화분 반이 잠길 정도로 물을 채운 후 3-4시간 정도 그대로 두면 흙이 아주 골고루 적셔지게 돼요. 만져봤을 때 겉흙이 촉촉해지면 꺼내면 되는데요. 화분 크기나 흙이 많이 굳어있는 상태에 따라 물에 담가두는 시간 차이가 있으니 중간중간 겉흙을 체크해 보는 것도 좋아요. 흙이 많이 건조할 때는 물이 금세 줄어들어서 더 채워 넣기도 하고, 5-6시간 담가 놓아야 겉흙이 촉촉해져서 오래 담가 두어야 할 때도 있어요. 꺼내고 나서는 흙에 물기가 가득한 상태이니 저면 관수 후 특히 통풍에 신경 써주면서 볕 좋은 곳에 두면 되는데요. 흙의 굳기 상태 여부와 관계없이 저는 가끔씩 저면 관수로 흙을 골고루 적셔주면서 관리하기도 해요. 참고로 저면 관수는 오래 담가두는 시간을 고려해서 아침 일찍 해주는 게 좋아요. 식린이 분들을 위한 저만의 깨알 팁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물을 주게 되면 전반적으로 겉흙이 눌려 있는데요. 저는 배달 음식의 일회용 포크를 모아서 큰 화분마다 올려두는 편이에요. 곡괭이는 아니고 폭갱이. 물을 주고 난 후에는 이렇게 포크나 수저로 살살 흙 고르기를 하는데요. 뭉친 흙들을 잘 펴주면서 흙 속에 공기들이 들어가게 뒤적뒤적 해주면 포슬포슬하게 건조가 되어서 흙 표면이 단단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손가락이나 나무젓가락으로 수분 측정하기에도 수월해서 흙 관리에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처럼 물을 줄 때는 큰 용기로 물을 한 방에 붓거나 주전자 같은 강한 수압으로 인해 흙이 단단해지지 않도록 처음부터 주의해 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물을 어떻게 주면 좋을까요? 자, 상상을 해볼까요? 산속 푸릇푸릇한 식물들은 내리는 빗줄기로 인해 흙이 촉촉히 젖어들며 흙 속 수분을 채워가기도 하는데요. 거실의 식물도 이처럼 내리는 빗줄기 같이 주면 돼요. 주둥이가 길고 좁은 물조리개로 쫄쫄쫄 주면서 화분 받침대에 물이 충분히 나오도록 흙이 천천히 모두 적셔지게 주는 잔잔한 여유로운 마음이 필요해요. 공교롭게도 저는 무언가 다른 일을 하기 전에 물을 줘야 하는 식물들이 보이고 외출 직전에도 보이다 보니 급한 마음에 물을 급하게 주는 버릇들이 있었는데요. 여유로운 시선과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식물과 천천히 눈인사하면서 식물에게 물을 주는 이 행위가 이제는 저에게 하루 중 아주 소중한 루틴이 되었어요. 여기서 또 깨알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화분 받침대로 흘러나온 물을 바로 버리지 않으면 며칠 동안 식물이 물에 잠겨 있어
과습에 걸리기 쉬운데요. 식물이 많으니 전부 일일이 받침대에 물을 버리기가 번거롭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화분 받침대마다 난석을 깔아두고 있어요. 난석은 마사보다 아주 가볍고 스펀지처럼 물을 쭉 흡수해서 통풍, 배수, 수분 조절에 아주 탁월한 재료인데요. 이렇게 난석을 깔아두면 물을 주어도 화분 바닥이 직접 물에 닿지 않아서 과습 걱정도 없거니와 따로 물을 버리지 않아도 난석 속 자박했던 물은 며칠 후면 자연스럽게 증발된답니다. 가끔 화분을 들었을 때 젖어있는 난석의 유무를 보고 물을 언제쯤 줬는지도 대략 알 수 있어요. 또한 건조한 계절에는 화분 받침대에만 물을 채워두어도 습도 조절에 어느 정도 도움도 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습도가 낮은 가을, 겨울, 습도에 예민한 식물들을 한데 모아놓고 이렇게 난석을 깔은 화분 받침에 물을 채워주는데요. 그 중에서도 습도를 더 챙겨줘야 하는 식물을 한가운데에 쏙 배치해서 습도를 높이며 키워주고 있답니다. 난석은 흙먼지가 많으므로 몇 번 깨끗이 헹궈서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그럼 식물은 언제 물을 줘야 할까요? 나무젓가락이나 손가락으로 겉흙을 푹 찔러본 후 흙이 묻어나오지 않을 때 흙 속 수분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때 물을 주면 돼요. 반면 젖어있는 흙은 묻어나오죠. 이렇게 젖어있는 상태에 물을 주면 식물은 과습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대부분의 관엽식물의 흙을 건조하게 관리하고 대신 공기 중의 습도는 많이 높여주려 노력하는데요. 작은 화분들은 손가락 2마디 정도만 찔러서 확인하고 큰 화분들은 손가락을 푹 눌러 파고들면서 최대한 손끝까지 건조함이 느껴질 때 그때 물을 듬뿍 주는 편이에요. 그러나 예외도 있어요.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나 야자나무류는 너무 흙을 건조하게 기르면 잎들이 상할 수 있으므로 흙을 너무 말리지 말아야 해요. 키우고 있는 식물들이 대체적으로 물을 특히 좋아하는지 한번 두루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물을 좋아하는 식물들은 잎들이 작고 얇고 하늘하늘한 게 특징이에요. 예전에 농장 사장님이 직접 호수로 물 주는 시범을 보여주셨던 게 있는데요. 호수로 대충 물을 준 후에 막상 화분을 엎었는데 흙이 가운데만 젖어 있고 가장자리의 흙은 물이 적셔지지 않았었어요. 호수로 주면 당연히 흙이 듬뿍 적셔질 줄 알았었는데 마른 흙이 보이는 것을 보고 당시 식초보였던 저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그 후로 저는 흙이 많이 건조된 상태에서 전체 잎 샤워까지 필요한 식물들을 호수로 물을 주게 될 때 가장자리부터 가운데까지 아주 여러 번 꼼꼼히 100%가 아닌 120%의 물을 천천히 듬뿍 주고 있어요. 이렇게 듬뿍 물을 준 후에는 역시 통풍에 신경 쓰면서 햇빛도 보게 해주면 식물이 좋아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새순도 내고 잘 자라더라고요. 흙의 건조 상태를 보고 물을 주는 것에 계절에 따라 약간의 차이도 있어요. 봄, 여름, 가을까지는 기온도 따뜻하고 일조량도 길고 통풍하기도 좋아서 식물 성장 환경이 좋기 때문에 흙을 찔러본 후 겉흙 마름이 느껴지면 바로 물을 주지만 늦가을부터 겨울까지는 기온이 낮고 낮이 짧아 일조량도 짧고 추워서 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식물이 잠시 성장을 멈추게 돼요. 그때는 화분 속 흙이 반 이상 건조되게 흙을 최대한 말려서 물을 주는 게 좋고 성장이 더디거나 멈춰지므로 필요한 물도 그만큼 적기 때문에 듬뿍 주지 않는 게 좋은데요. 식물이 가을, 겨울 극한의 상황을 베란다나 야외에서 보낸다면 해당이 되지만 거실에서 기른다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져요. 빛이 짧아도 식물 등의 대체가 있고 난방도 틀고 가습기로 습도도 조절도 하고 서큘레이터로 통풍의 도움도 받으면 흙을 너무 반 이상 말리지 말고 평소대로 기르셔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지만 겨울철에 창문을 열어 잠시 환기시킬 때 창문이 열리는 쪽의 식물들이 찬바람을 직방으로 맞아 냉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화분 배치에 유의하시거나 환기 시 조심하셔야 해요.